저는 이런 가족 모임에 오고 싶지 않아요. 네가 오기 싫으면 안 와도 괜찮다. 제가 어머니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기뻤어요. 늦은 나이에 겨우 짝을 만났으니까요. 아들이 38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몰라요.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해라 그러는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외롭게 늙어가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쁜 의미로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는 여자더라고요. 이름은 지은이라고 했어요. 35살,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 첫인상부터 똑 부러져 보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는 목소리도 당찼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 이렇구나 싶었죠. 우리 때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당차야 하니까요. 어머,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네. 우리 준호가 복이 많아.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은이가 살짝 웃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지은이도 괜찮아 보였고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별 문제 없었어요. 물론 요즘 세상이다 보니 제가 나서서 뭘 하겠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었죠. 가끔 의견 물어볼 때만 엄마는 너희들이 좋으면 돼. 이렇게만 말했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못 본 척 했을 뿐이죠. 결혼식 날짜를 정할 때였어요. 저는 손 없는 날을 봐서 좋은 날로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뭐, 미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혼은 평생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좋은 날 받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은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그런 거 안 봐요. 저희는 그냥 주말 중에 예식장 예약 가능한 날로 할게요. 목소리가 딱딱했어요. 저는, 아, 그래? 그럼 너희들 편한 대로 해. 하고 물러섰죠.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거 안 본대요. 그리고 결혼식 하객 수를 정할 때도 그랬어요. 저는 저희 쪽 친척들이 좀 많거든요. 시골에 계신 분들도 있고, 저랑 친하게 지내던 동네 분들도 있고요. 한 40명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엄마 쪽은 4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제가 아들한테 말했더니 지은이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저희는 작은 결혼식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쪽은 각자 20명씩만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엄마가 좀 줄일게. 저는 또 물러섰어요. 결국 제 쪽 하객을 25명으로 줄였죠. 친척들 중에 꼭 와야 하는 분들만 부르고 친구분들은 대부분 양해를 구했어요. 속으로는 좀 서운했지만 며느리 될 사람이 원하는데 어쩌겠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잘 끝났어요.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뻤고요.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에는 애들이 저희 집 근처에 전세를 얻었어요. 저는 혼자 사는데 애들이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으니 좋았어요. 엄마,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놀러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녁 먹으러 가고 지은이도 제가 가면 반갑게 맞아줬어요. 제가 반찬 같은 거 해다 주면 어머님 감사해요 하면서 잘 받았고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하면 바로 받았는데 점점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 문자로 통화 중이었어요. 이러면서 답장이 왔죠.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놀러 가겠다고 하면요. 어머님, 이번 주는 저희 좀 바빠서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될까요? 자꾸 미루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어요. 저는 아들한테 슬쩍 물어봤죠. 준호야, 요즘 지은이가 바빠. 엄마가 가려고 하면 자꾸 다음에 오라고 하더라. 엄마, 지은이가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힘들대. 조금만 기다려줘. 아들은 지은이 편을 들었어요. 뭐, 당연하죠. 부부니까요. 저는 그래, 알았어 하고 물러섰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명절이 다가왔는데 추석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애들이 우리 집에 오는 줄 알았죠. 명절에는 시댁에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올해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도 될까? 지은이가 좀 피곤하대. 그래. 그럼 엄마가 가서 차례 지내고 올까? 아니, 엄마. 우리는 차례 안 지낼 거야. 그냥 쉴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차례를 안 지낸다고? 우리 집은 대대로 차례를 지내왔는데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계시고 시부모님도 계시는데 말이에요. 준호야, 그래도 차례는 지내야지.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 지은이도 원래 집에서 안 했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가 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추석을 혼자 보냈어요. 제사상은 차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과일이랑 전 몇 개 놓고 절은 했어요. 혼자 앉아서 소주 한 잔 마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아들 결혼시켜서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추석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어제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 엄마. 그래, 밥은 먹었고? 응, 배달시켜 먹었어. 배달을 시켜 먹었다고요. 저는 혼자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그랬는데 애들은 배달을 시켜 먹었대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응, 알았어, 엄마. 나중에 갈게. 그 나중에가 언제일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겨울이 됐어요. 제 생일이 다가왔는데 65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따로 말은 안 했어요. 알아서 챙겨주겠지 했죠. 생일 당일날 아침부터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올까 봐요. 그런데 오전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왔어요. 저녁 6시쯤 됐을 때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준호야, 뭐해? 엄마, 나 지금 회식이야.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것도. 엄마 오늘 생일인데. 잊은 줄 알고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 엄마. 내가 깜빡했어. 지은이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지은이한테 말했어야 했다고요. 아들 본인이 기억 못한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 알아서 잘 보낼게. 엄마, 주말에 밥 사줄게. 미안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내 생일에 내가 끓여 먹는 미역국. 눈물이 국에 떨어질까봐 고개를 들고 먹었어요. 주말이 됐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준호야, 이번 주말에 밥 먹는다고 했잖아. 엄마. 그게 지은이가 이번 주는 친구 만나기로 했대. 다음 주에 갈게. 또 다음 주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다음 주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또 전화했더니요. 엄마 미안. 지은이가 감기 걸려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지은이가 저를 만나기 싫어한다는 걸요. 그리고 아들은 지은이 편이라는 것도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저를 알아가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죠. 한 달에 한 번도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저는 전화는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했죠. 그런데 지은이는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받는데 지은이한테 직접 전화하면 거의 안 받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반찬을 좀 해서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김치를 담갔는데 옛날 방식으로 젓갈 넣어서 제대로 담갔거든요. 아들이 김치를 좋아하니까요. 집 앞까지 갔는데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갑자기 가면 또 민폐인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너희 집 앞인데 김치 좀 가져왔어. 엄마가 잠깐만.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지은이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아들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지은이가 지금 화장실에 있대. 현관 비밀번호 알지? 그냥 놓고 가. 그래, 알았어.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방 쪽을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누가 있는 게 확실한데 나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 하고 나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니라 저를 피하려고 안 나온 거잖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피할까요? 저는 간섭한 적도 없어요. 애들 사는데 이래라 저래라 한 적도 없고요. 돈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반찬이나 과일 같은 거 사다 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지은이한테 잘못한 게 있니? 엄마,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아니, 지은이가 엄마를 피하는 것 같아서. 엄마, 피하는 게 아니야. 지은이가 요즘 바빠서 그래. 또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결혼 1년이 되는 날, 저는 애들 집에 가려고 했어요. 결혼 기념일이니까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선물도 준비하고 미역국도 끓여서 가려고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받았어요. 준호야, 오늘 결혼 1년 되는 날이지. 엄마가 가서 밥 해줄까? 엄마, 오늘은 우리 둘이 외식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엄마는 나중에 가도 돼. 미역국 끓여갔으니까. 그때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또 오신다고?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우리 둘이만 보내고 싶대. 다음에 봐도 될까?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정말 싫어한다는 걸요. 응,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미역국 냄비가 들려 있었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미역국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혼자 먹으려고요.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했죠.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자꾸 오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동안은 연락을 안 하기로요. 애들이 먼저 연락하면 그때 가기로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 아들한테 전화가 없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잘 지내니? 엄마, 잘 지내. 엄마는? 엄마도 잘 지내. 요즘 바쁘니? 응, 좀 바빠. 왜? 아니, 그냥.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아, 미안. 내가 바빠서 깜빡했어. 깜빡했대요. 한 달 동안 엄마 생각이 안 났다는 얘기죠. 저는 그냥 그래, 알았어. 몸 조심해 하고 끊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똑같았어요. 제가 연락 안 하면 아들도 연락을 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전화해서 안부 묻는 게 전부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어머, 언니, 여기서 뭐 해요? 돌아보니까 옆집에 사는 김 여사더라고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아, 김 여사. 장 보러 왔지, 뭐. 아들 내외 집에 가져다 줄 거예요. 효자네. 그 말에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엄마 혼자 먹으려고. 어머, 왜?
아들 집에 안 가져다 줘요. 맨날 뭐 사서 가져다 주던데. 요즘은 애들이 바빠서. 김 여사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럼 나중에 봐요. 하고 가버렸죠. 집에 돌아와서 장 본 걸 정리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저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며느리랑도 잘 지내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 박 여사예요. 야, 내가 다음 주에 우리 딸네 집에 가는데 같이 갈래? 손주들도 보고. 나는 됐어. 왜? 너도 우리 준호네 가면 되잖아. 아니, 애들 바빠. 아니, 바쁘긴. 아들이 엄마 보는 게 무슨 바쁜 일이야?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친구는 계속 말했죠. 너 혹시 며느리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야, 설마 그건 아니지. 너 착한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적도 없잖아. 응,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바쁘대.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친구도 눈치챘다는 거요. 그 후로 더 힘들어졌어요. 친구들 만나도 자꾸 아들, 며느리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들 손주 보러 간다, 며느리가 챙겨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만 가만히 있었어요. 어느 날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어제 갈비찜을 해줬어. 내가 좋아하는 거 알고서. 그래, 좋겠네. 너네 며느리는 어때? 잘해줘.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제 며느리는 저한테 밥 한 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한테 자주 연락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전화했죠. 그것도 제가 먼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먼저 건 게 아니라 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어요. 얼마 만인지 몰라요. 엄마, 나 준호야.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우리 집에 좀 와줬으면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먼저 오라고 하다니요. 그래, 갈게. 무슨 일인데? 그냥 얘기할 게 있어서. 얘기할 게 있다고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있나 싶었죠. 준호야, 무슨 일 있어? 건강은 괜찮고? 응, 엄마. 괜찮아.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일주일 내내 불안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혹시 이혼하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아들이 아픈 건 아닐까?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과일도 사고 고기도 좀 사서 아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줬어요. 엄마, 어서 와. 응. 거실로 들어갔는데 지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어머님 이렇게만 말했죠. 응. 지은아, 잘 지냈니? 네. 대답이 짧았어요. 저는 어색했지만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서 앉았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아들이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지은이도 아들을 쳐다보고요. 뭔가 둘이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은 그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은이를 쳐다봤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응, 그동안 어머님께서 저희를 많이 챙겨주신 건 알아요. 반찬도 해주시고, 과일도 사다 주시고,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근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저는 어머님이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시고 자꾸 집에 오시려고 하시고. 저희는 신혼인데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연락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많아요. 솔직히. 저는 친정엄마한테도 두세 달에 한 번 연락하는데 어머님은 너무 자주 연락하세요.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미안해. 근데 지은이 말도 일리가 있어. 배신감이 들었어요.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어쩌라는 거니?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연락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갑자기 오시는 것도요. 오시려면 미리 일주일 전에 말씀하시고 저희가 괜찮다고 하면 오세요. 일주일 전에 말하라고? 네, 저희도 저희 계획이 있으니까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언제 너희를 볼 수 있는데? 지은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1년에 설날이랑 추석 그리고 어버이날. 이렇게 3번 정도요? 뭐라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1년에 3번이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은아, 나는 내 시어머니야. 1년에 3번? 어머님, 요즘은 다들 그렇게 지내요. 시어머니라고 해서 자주 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참았던 게 터졌어요. 그럼 나는 뭐니? 1년에 3번 보는 남이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나는 내 시어머니야. 지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준호 오빠랑 결혼한 거지 어머님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귀가 멍했어요. 뭐라고?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준호 오빠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인생에 너무 많이 관여하시면 안 돼요. 관여? 내가 언제 관여를 했는데? 자꾸 전화하시고 집에 오시려고 하시는 것도 관여예요. 저희는 저희만의 삶이 있어요. 저는 아들을 다시 쳐다봤어요. 준호야, 너도 이렇게 생각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어디론가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근데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 엄마도 엄마 삶을 사시면 안 돼? 엄마 삶을 살라고요. 저한테 엄마 삶이 뭐가 있나요? 아들이 제 삶의 전부인데요. 그래, 알았어.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어디가? 집에 가야지.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야 하니까. 엄마, 화내지 마. 우리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이 아니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그럼 뭐야? 좋은 의도야.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 안 하면 어머님은 계속 똑같이 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내가 너무 오버했나 보지. 어머님,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는데 아들이 따라왔어요. 엄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누워서 울기만 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인데 그게 잘못인가요? 1년에 3번 보자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집착한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한 건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지난번에 기분 나쁘게 한 거. 미안해, 괜찮아. 엄마, 우리 말 이해해 줄 수 있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해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엄마, 끙, 알았어. 너희 말대로 할게. 고마워.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1년에 3번만 보자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연락하지 말아야겠다고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고요. 그렇게 3달이 지났어요. 제가 전화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설날이 다가왔는데 일주일 전이 돼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했죠. 준호야, 설날에 올 거지? 엄마, 그게
또 뭔가 핑계를 대려는 것 같았어요. 뭐, 지은이네 친정에 가기로 했어. 미안. 작년 설날에도 너희네 집에서 보냈잖아. 올해는 우리 집에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즘은 그런 거 없어.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나를 볼 건데? 추석에 볼게. 추석이라고요. 8달이나 남았는데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진짜 알았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그리고 제 아들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어요. 설날인데 혼자 먹는 떡국. 상을 차려놓고 앉았는데 눈물이 떨어졌어요. 떡국에 눈물이 떨어져서 국물이 짜졌어요. 새해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핸드폰을 봤는데 아들한테 문자 한 통 안 왔더라고요. 새해 인사도 없었어요.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지은이한테도 잘 전해줘.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잘 보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날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박 여사한테요. 여보세요? 야, 나야. 너 설 잘 보내고 있어? 응. 제 목소리가 떨렸나 봐요.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 우는 거야? 아니, 우는 거 맞잖아.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1년에 3번만 보자고 한 것, 설날에도 오지 않는 것, 모든 걸요. 친구는 한참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그건 좀 심한데. 1년에 3번이 뭐야? 그치.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지? 아니, 너는 잘못 없어. 며느리가 너무하는 거야. 시어머니를 1년에 3번만 보겠다는 게 말이 돼? 친구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받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너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 뭐라도 해야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당하고 살 거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아들도 며느리 편이야. 그럼 더 이상 베풀지 마. 반찬도 주지 말고 돈도 주지 마. 냉정하게 굴어. 그럴 수 있을까? 해야지. 안 그러면 너만 손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어요.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안 되겠다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바닥에 물이 좀 있었는데 못 보고 밟았나 봐요. 쿵 하고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어요. 아야,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겨우겨우 일어나서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는데 혼자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젯밤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 엄마. 심해. 응. 일어날 수가 없어.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회사야. 회의 중이라서. 그럼 점심때라도 올 수 있어?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안 될 것 같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거든. 119 부르면 안 돼? 119를 부르라고요. 아들이 엄마한테 119를 부르라고 하네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엄마, 내일 퇴근하고 갈게. 내일이라고요. 지금 당장 아픈데 내일 온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119를 불렀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넘어졌다고 하니까 금방 왔어요. 응급구조사분들이 저를 들 것에 싫어서 병원으로 데려갔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뼈는 괜찮았는데 근육이 많이 손상됐대요.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호자가 계세요.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 못 와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혼자 사세요? 네. 일주일 동안 집에서 혼자 계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아들분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아들이 안 올 거라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움직일 때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고 밥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병원 다녀왔어.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대. 집에 혼자 있기 힘들 것 같은데. 1시간 후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미안한데 나는 이번 주에 출장이 있어서 다음 주에 갈게. 그때까지 조심해. 다음 주라고요. 저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다음 주에 온다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옆집 김 여사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요? 아, 김 여사 허리를 다쳐서. 어머, 언제? 병원은 갔어요. 응, 다녀왔어. 아들은 뭐해요? 안 와요? 바쁘대. 김 여사가 혀를 찼어요.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엄마가 아픈데 바쁘긴 뭐가 바빠.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밥이라도 해드릴게요. 김 여사가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여줬어요. 따뜻한 죽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안 해주는 걸 이웃이 해주니까요. 김 여사, 고마워요. 에이, 뭘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근데 언니, 아들한테 제대로 말씀하셔야 해요. 엄마가 아픈데 안 오는 게 말이 돼요? 응. 일주일 후 아들이 왔어요. 저녁 시간쯤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응. 아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일주일 안정 취하래. 그래. 지금은 좀 나아? 응. 아들이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엄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네. 밥은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라면. 환자가 라면을 먹으면 어떡해? 내가 뭐 좀 사다 줄게. 아들이 나갔다가 1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과일이랑 죽이랑 몇 가지를 사왔더라고요. 엄마, 이거 먹어. 내가 데워줄게. 아들이 죽을 데워서 가져다 줬어요. 아들이 직접 챙겨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준호야. 에이, 뭘. 당연한 거지. 밥을 먹고 나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내일 새벽에 출장 가야 돼서 오늘 밤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응. 미안해, 엄마. 다음에 다시 올게. 언제? 한 2주 후. 2주 후라고요. 왔다가 1시간도 안 돼서 가는데 다음에는 2주 후에 온다고요. 그래, 알았어. 아들이 일어나서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 조심해. 또 넘어지지 말고. 응. 아들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또 혼자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들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1년에 3번만 보자고 했고 아들은 며느리 편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아들을 키웠을까요? 이렇게 외롭게 늙으려고. 그 후로도 몇 달 동안 똑같았어요. 아들은 바쁘다고 했고 며느리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1년에 3번 보기로 한 날 중 하나였죠. 저는 기대했어요. 어버이날에는 오겠지 싶었어요. 일주일 전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다음 주가 어버이날인데 올 거지? 엄마, 그게 또 그 말투였어요. 뭔가 핑계를 대려는 거죠. 뭐? 지은이가 친정엄마 모시고 여행 가기로 했대. 미안해, 엄마. 그럼 나는? 엄마, 다음에 볼게. 대신 용돈 보내줄게. 용돈이라고요? 저는 용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를 보고 싶은 거야. 엄마 알아. 근데 지은이가 벌써 계획을 다 세워놔서. 언제나 지은이네. 너한테 엄마는 뭐야? 엄마, 왜 그래? 나는 엄마를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어버이날에도 안 와. 엄마,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알았어. 가. 잘 놀다 와. 엄마, 전화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어버이날 당일, 저는 혼자 공원에 갔어요. 다른 노인분들은 자식들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카네이션을 달고 함께 사진을 찍고요.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저렇게 아들이랑 함께 왔어야 하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요. 저녁 때쯤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버이날 축하해요. 용돈 보냈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용돈 10만 원이 입금됐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보면서 허무했어요. 이게 제가 받은 어버이날 선물이네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뭔가를 바꿔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집 매매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도 돼요? 네, 오세요. 저는 부동산에 갔어요. 상담을 받고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원래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들은 저를 신경 쓰지 않는데 제가 왜 이 집을 물려줘야 하나요? 집을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동네는 요즘 시세가 좋아서 한 6억 정도는 받으실 것 같은데요. 6억이요. 그 돈이면 작은 집 하나 사고도 남겠네요. 알겠습니다. 매물로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아들을 키웠고 시아버지를 모셨고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왜? 너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니, 그냥 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해서. 당연히 사랑하지. 엄마가 내 엄마인데. 그럼 1년에 3번 보는 게 사랑하는 거니? 엄마, 또 그 얘기야? 우리 지난번에 다 얘기했잖아. 응, 미안. 엄마가 오버했지. 엄마, 화해. 아니, 안 했어.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뭘? 너한테 엄마가 뭔지.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아들한테 저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팀만 왔는데 나중에는 거의 매일 누가 왔어요. 집 상태가 좋아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계약이 성사됐어요. 젊은 부부가 이 집을 사겠다고 했어요. 가격도 제가 원하는 만큼 줬고요. 어머님, 이 집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아이 키우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젊은 부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제가 아들 키운 이 집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이를 키우겠네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도장을 찍었어요. 이미 결심한 거니까요. 잔금 받는 날짜는 한 달 후로 정했어요. 그때까지 이사 갈 곳을 알아봐야 했어요.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원래 제가 태어난 곳이 경남 쪽이거든요. 거기에 작은 원룸을 하나 구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작은 집이면 충분하니까요. 경남에 내려가서 집을 알아봤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원룸을 찾았는데 딱 좋았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요. 아주머니, 이 집 하실 거예요? 네, 할게요. 계약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 아들한테 말해야 할 때가 됐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언제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미룰수록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왜? 무슨 일이야? 너 시간 있으면 엄마 집에 좀 와줄 수 있어. 지금 무슨 일인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데? 나 지금 좀 바쁜데.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이번 주말에 와줄 수 있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알았어. 토요일 오후에 갈게. 응, 고마워. 주말이 됐어요. 아들이 오기 전에 저는 집안을 정리했어요. 이사 갈 거니까 미리 짐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오후 2시쯤 아들이 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엄마, 왔어. 응, 어서 와. 지은이는 친구 만난대. 역시나 안 왔네요.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지은이한테 할 말은 없으니까요. 아들이 거실에 앉았어요. 제가 차를 내왔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했어? 저는 한번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집을 팔았어. 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가 이 집을 팔았어. 한 달 후에 이사 나가. 엄마 무슨 소리야? 왜 집을 팔아? 엄마 혼자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커. 그래서 작은 데로 옮기려고. 그럼 작은 아파트로 옮기지. 왜 집을 팔아? 이 집은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알아. 근데 엄마 결정이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 집은 나한테 물려줄 거 아니었어? 거기서 나왔네요. 결국 집 걱정이었어요. 그럴 생각이었지. 예전에는. 그럼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야, 너는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무슨 소리야? 1년에 3번 보자고 했지. 어버이날에도 안 왔지. 엄마가 다쳐서 아플 때도 회사 일이 더 중요했지. 엄마는 외로웠어.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엄마를 버렸어. 엄마, 나는 엄마를 버린 적 없어. 그럼 뭐야? 1년에 3번 보는 게 버린 게 아니야. 아들이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엄마, 그건 지은이가 또 지은이 탓이야? 너는 내 생각이 없어. 아니, 나도 그만해.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로 가려고? 경남으로 내려갈 거야. 작은 원룸 하나 구했어. 경남. 거기는 너무 멀잖아. 멀면 어때? 어차피 1년에 3번밖에 안 보는데. 제 말에 아들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섭섭하잖아. 내가 섭섭해. 엄마는 얼마나 섭섭했는데.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래도 집을 파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 집인데. 할아버지 집 맞아. 근데 할아버지가 주신 건 엄마한테야. 아들한테 준 게 아니야. 엄마가 살면서 쓸 거야. 그리고 남은 돈은 엄마가 원하는 데 쓸 거고. 엄마한테 얼마나 들어와.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죠. 왜? 궁금해. 물려받을 수 있을까 봐. 엄마, 그런 게 아니라 6억 받았어. 작은 집 사고 나면 한 4억 정도 남을 것 같아. 아들의 눈이 커졌어요. 4억? 응. 그 돈으로 엄마 남은 인생 재미있게 살 거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엄마, 그 돈을 내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지은이한테 전화 좀 할게. 왜? 이건 우리 둘이 얘기할 문제니까.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집을 팔았대. 응, 벌써 계약했어. 6억 받았다는데. 어떡하지? 한참 통화하더니 다시 들어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지금 온대. 같이 얘기하자. 뭘 얘기해? 이미 결정한 거야. 엄마. 그래도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왔어요. 숨을 헐떡이는 걸 보니까 뛰어온 것 같았어요. 어머님, 왔어. 지은이가 제 앞에 앉았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들었어요. 집을 파셨다고요? 응. 왜?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요. 너희한테 말할 필요 있어. 내 집인데. 지은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있나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네요. 잘못? 많지. 1년에 3번 보자고 한 거. 명절에도 안 온 거.
나한테 어머님이랑 결혼한 게 아니다라고 한 거. 다 잘못이야.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와서 사과하네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소용없어. 이미 엄마 마음은 다 다쳤어. 어머님, 제발.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한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로 잘할게. 자주 올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볼게. 일주일에 한 번. 지금까지는 왜 안 왔어? 그건 미안해.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지은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집 때문에 이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너희가 진짜로 반성하는 거야? 아니면 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집을 안 팔았으면 너희가 이렇게 왔겠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지은이도 고개를 숙였고요. 그것 봐. 너희는 집이 아까운 거지. 엄마가 아까운 게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나는 정말로 엄마가 소중해. 근데 내가 표현을 잘못했어. 표현을 못한 게 아니야. 안 한 거지. 저는 일어났어요. 이제 그만 가봐. 엄마는 할 일이 많아. 이사 준비해야 하니까. 엄마, 정말로 집을 파는 거야? 응. 이미 계약했어. 한 달 후에 이사 나가. 아들이 절박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 다 했어. 이제 엄마 인생 엄마가 살 거야. 지은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놀랐어요. 지은이가 무릎을 꿇을 줄은 몰랐거든요. 일어나. 어머님, 저 정말로 반성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만 하면 뭐해. 믿을 수가 없어. 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도 잘못했어. 진짜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두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이 이렇게 나오길 바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일어나. 이미 늦었어. 엄마,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위약금도 엄청나. 이제 못 돌려. 사실 위약금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포기하겠죠. 그럼 어머님은 정말로 경남으로 가시는 거예요? 응. 저희는 언제 뵐 수 있어요? 글쎄, 너희가 보고 싶을 때 찾아오면 되지. 연락은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볼게. 저는 현관으로 갔어요. 두 사람한테 가라는 신호였죠. 이제 가봐. 엄마 피곤해.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일어났어요. 지은이도 따라 일어났고요. 엄마,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거야? 끝내는 게 아니야. 시작이야. 엄마 인생의 새로운 시작. 잘 살아. 너희들도 너희 인생 살고.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미안해. 응, 알았어. 이제 가.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을 닫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사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10통쯤 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엄마,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우리 얘기 좀 더 하자. 엄마, 제발.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지은이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지은이가 제 번호로 전화한 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아들 전화를 받았어요. 왜, 엄마, 그동안 전화 안 받아서 할 말 있어? 엄마,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 언제? 이번 주말. 엄마 집에서. 알았어. 와, 주말에 아들이 또 왔어요. 이번에는 지은이도 함께 왔어요.
두 사람이 큰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거 뭐야? 엄마 드릴 선물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온갖 게 다 들어 있었어요. 고급 홍삼, 과일 세트, 옷, 화장품. 이게 다 뭐야? 어머님께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지금 나한테 뇌물 주는 거야. 뇌물이 아니라 저희 마음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필요 없어. 가져가. 엄마, 나는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 진심이 필요한 거야.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진심이야. 정말로 반성했어. 앞으로 잘할게. 얼마나 잘한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게요. 아니, 일주일에 2번이라도 올게요. 그런 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찾아뵐게요. 매일, 네. 저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 좋아. 그럼 한 달 동안 매일 와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정말요, 엄마? 응. 근데 하루라도 안 오면 끝이야. 알았어. 아들이 기뻐했어요. 지은이도 환하게 웃었고요. 그날부터 정말로 매일 왔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르기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얼굴만 비추고 가는 줄 알았는데,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애들이 정말로 노력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계약은 이미 했고, 한 달 후면 이사를 나가야 했어요. 2주일이 더 지났어요. 아들과 지은이는 정말로 매일 왔어요. 빠진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왔어요. 흠뻑 젖어서요. 아니, 이런 날씨에 왜 왔어? 그냥 쉬지. 엄마, 우리 약속했잖아. 매일 온다고. 엄마, 우리 진심이야. 정말로.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3주째가 됐을 때 지은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인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진짜로 잘할게요.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저는 지은이의 눈을 쳐다봤어요. 진심으로 보였어요. 예전에 차갑던 그 눈빛이 아니었어요. 지은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네, 어머님. 제가 얼마나 반성했는지 몰라요. 밤마다 잠도 못 잤어요. 어머님 없는 삶을 생각해 봤는데 너무 외로울 것 같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 제 며느리가 저한테 이러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지은이의 말을 듣고 저는 울컥했어요. 드디어 지은이가 제 입장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한 달 다 됐어. 우리 매일 왔잖아. 응. 그럼 이제 집 안 파도 돼?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로 계약을 취소할까? 애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집 때문에 연기하는 걸까? 엄마, 준호야. 미안한데 엄마는 계약 취소 안 할 거야. 뭐? 왜? 우리 매일 왔잖아. 알아. 고마워. 근데 이미 결정한 거야.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게 뭐야? 너희가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어. 그걸로 충분해. 엄마, 정말 가는 거야? 응. 일주일 후에 이사 나가.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지은아, 너희는 잘했어. 정말로. 근데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님 인생을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돼요? 아니, 같이 살려면 엄마가 또 눈치 봐야 해. 엄마는 이제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았어, 엄마. 엄마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존중할게. 고마워, 준호야. 근데 엄마, 연락은 계속하는 거지. 그건 생각해 볼게.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어요. 이사 갈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짐을 다 쌌어요. 30년 동안 모은 것들을 정리하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큰 짐 몇 개면 끝이었어요.
이사 가는 날 아들과 지은이가 왔어요. 집 나르는 걸 도와주려고요. 엄마, 이것만 가져가는 거야? 응. 작은 집에 갈 거니까 많이 못 가져가. 짐을 다 싣고 저는 빈집을 둘러봤어요. 텅 빈 거실, 텅 빈 방. 30년의 추억이 있던 곳이었어요. 엄마, 가자. 응. 차에 타서 출발하려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경남까지는 우리가 데려다 줄게. 아니,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게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남까지 가는 내내 차 안이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3시간쯤 달려서 경남에 도착했어요. 제가 구한 원룸 앞에 섰어요. 여기야? 응. 아들이 집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너무 작은데 혼자 살기 딱 좋아. 짐을 들어다 놓고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아들과 지은이가 도와줬어요. 다 끝나고 세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가볼게. 응. 엄마, 자주 전화할게. 응. 엄마, 사랑해. 나도. 아들이 저를 꼭 안았어요. 지은이도 안았고요. 두 사람이 우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가. 늦었어. 응. 엄마, 잘 지내. 두 사람이 떠났어요. 차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는 혼자 남았어요. 원룸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만의 공간. 눈치 볼 필요 없는 곳.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저녁이 됐어요. 저는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 서울에서도 혼자 먹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더 외롭더라고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아들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요. 잘 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슈퍼도 가보고, 바닷가도 걸어보고요.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반찬도 좀 나눠주시고요. 혼자 사세요? 네. 아이고, 외로우시겠어요. 자식들은 서울에 있어요. 자주 와요? 아니요. 할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 응. 엄마 목소리. 왜 그래?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외롭지 않아? 아니, 거짓말이었어요. 외로웠거든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지은이랑 같이. 아니, 안 와도 돼. 엄마,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그래, 알았어. 주말에 정말로 왔어요. 큰 가방을 들고요. 엄마, 왔어? 아들이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요.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그날 세 사람이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지은이가 요리를 해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밥을 먹고 바닷가를 같이 걸었어요. 엄마, 여기 좋다. 공기도 좋고. 그치, 엄마. 여기서 행복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모르겠어. 엄마, 근데 말이야, 준호야. 응, 엄마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해. 집까지 팔고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엄마, 아니야. 엄마가 잘한 거야. 정말, 응. 엄마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렸어.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게 됐어. 지은이도 말했어요. 어머님 맞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저희는 계속 똑같았을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에 노을이 졌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어요. 엄마, 이제 우리 자주 올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 응.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할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래도 돼. 당연하지. 엄마니까. 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덜 외로웠어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아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아들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엄마? 하면서요. 저는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그냥 안부라도 물어보려고요.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폰을 내려놨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정말로 용서했는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언젠가는 다시 연락할 거예요.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을 다시 꺼버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바다 위에 달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혼자였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살 거니까요. 제 방식대로요.